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요즘 천정을 뚫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부동산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오른 만큼 세금이 무섭죠. 세금 제도를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신방수 세무사님의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00여가지 방법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뭐, 다 그렇고 그런 얘기겠지 하면서 책을 폈는데 세무법을 모르는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질 거래가로 계산하고 보유세와 상속세 미증여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에서 비과세와 상속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서 머리가 아파지지만 그냥 쭉 들어주세요. 세율에는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이 있는데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적용되는 비례세율이 세부담이 커집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과 재산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미리 나눠줄 건 나눠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의 경우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꼭 움켜쥐고 있다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보유세까지 늘어납니다. 주택은 6억, 사업용 건물 부속 토지는 80억, 나대지 등은 5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까지는 개념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절세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절세 방법엔 비과세, 세금 감면, 환급 그리고 조세 불복이 있습니다. 비과세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공제 범위 안의 자산일 경우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정부의 정책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환급은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통상이고 부동산의 경우 잘못 신고된 양도세는 3년 전거까지 가능합니다. 조세 불복은 이해 신청 등을 통해 부당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액수가 커지면 세무사에게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세대 즉 가족의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단위가 되기 때문이죠. 다주택자의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되기 위해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를 하고 떨어져 살기도 하지만 같이 살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면 동일 세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장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의 경우 30세가 안 넘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 앞으로 집을 사는 경우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30세 이하거나 소득이 없다면 자금 출처 조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일일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자료에는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 현금, 대출금, 사채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전세를 낀 아파트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하면 부모가 이자를 갚아주는 형식의 증여가 많았습니다. 세법상 직계준비속간 차용증을 쓰고 돈을 갚았다는 금융거래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부채까지 연소득에서 고려하는 DSR이 적용되어 대출이 겹겹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인 PCI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가 신고한 최근 5년간의 소득과 재산 증가,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 통합 전산망인 TIS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소득, 임대 수입, 신용카드 매출, 현금 연수증 결제, 세금 계산서 발행, 고급차 취득, 주식 취득, 외국환 매각, 해외 송금, 보험금, 예금 내역 등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어느 세무서라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탈세자분들은 차명 계좌를 만들거나 제3자의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세금을 피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토지보상금을 받아 자식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보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국세청에 통보되고 상시 감독 체계가 구축되어 수령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큰 순위부터 주요 관심 대상이 되는데 보통 10억 정도 내외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받으면 배우자에게의 거권까지 무상증여가 되니 분산이 중요합니다.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자들의 절세 수법을 소개합니다. 유학자금이나 생활자금은 민법상 증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받은 자가 주택 등을 구입하면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 시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시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주 이용됩니다. 미술품이나 골동품 그리고 골드바 상품들은 부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배우자, 임종 전에 재산의 일부를 은닉하기도 하고 채권이나 양도성 예금증서, 보험 등을 통해 증여하기도 합니다. 채권이나 CD는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비상장의사를 설립해서 자녀를 주주로 만든 후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흔합니다. 현행 중소기업 간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세무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들을 보면 자금 출처 서명, 명의 신탁, 과거에 작성된 다운 계약서, 계약서의 분실, 오래된 부동산의 보유, 수리비 입증 자료 분실, 양도세 신고서의 오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많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라면 불복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젠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절세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부부 공동등기, 즉 공동명의가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고 자산 취득에 따른 자금 출처 조사에서 6억 원까지는 자금 출처가 입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 양도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는 재산이 분산되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종부세, 상속 및 양도세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등기가 끝난 것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시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이용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 시기를 활용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명의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세금에서 비용을 증빙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설치 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합니다.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식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채와 함께 증여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다주택자라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임대사업자를 고민해 보세요. 먼저, 상대적으로 싼 주택을 먼저 정리하라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만든 후 매각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각이 힘들다면 좀 싼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부동산을 구입할 때 아예 양도세 감면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건 미분양주택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투자 목적이라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감면 규정들은 외환위기 때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위기 후에 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임대사업자, 건물주가 감당해야 할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종부세는 6억 이상 주택, 5억 이상 나대지, 80억 이상 상가 건물 부속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최근 노후 대비를 위해 다가구 주택에 투자해서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까지 볼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 조건으로 양도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매매할 때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건물은 거주주택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죠.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만 있다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약 15만 원 정도입니다. 단,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세금이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에 1,000만 원 임대 수입이 추가되면 세금은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00만 원 늘게 됩니다. 아울러 3개의 주택 이상에 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제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권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왕왕 재산세나 종부세 선정 및 과세 방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종부세는 개인과세입니다. 공동 소유를 하면 재산이 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기준 시가 9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없고 공동 등기의 경우 12억 원까지 없습니다.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상속과 증여는 세금 계산 공식이 거의 유사한데 공제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제액이 최대 10억 원인 상속으로 진행하는데 자녀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거나 물가 상승 등으로 자산의 규모가 커져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부분 증여하기도 합니다. 정작 문제는 그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매매할 때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여 규제를 하는데 상속은 비자발적 취득에 해당하기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은 매매 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